박사님, 요즘 저는 차를 타면요. 진짜 차들이 너무 똑똑해졌다. 저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능이 가장 그 막 인상적이세요? 운전 대신해 주는 거. 스마트 크루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스마트 크루즈. 운전을 약간 대신해 준다? 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 크루즈는 사실은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직 제 차에 그런 기능이 없고. 예. 열선은 있어요? 제 차가 좀 허름한 차라서 아직 바꾸지 못했어요. 운전을 어쨌든 대신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전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운전을 지원해 주는 서포트 기능입니다. 광고 보면 자율주행, 막 주차,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실제 안전 측면에서는 고려할 게 되게 많이 있고, 실제로 저도 스마트 크루즈 운전하다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아니, 이렇게 스마트한 기능인데 오히려 안전해지고 더 사고와는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스마트하려면 전체가 스마트하던가 아니면 사람이 할 거면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스마트한 차량은 약간 사람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제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입돼서 그런데요. 저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이래요. 스마트 크루즈로 이제 속도를 유지하고 가고 있었는데 앞차가 정지를 하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니까 저도 앞차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런 뭐가 되냐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꺼져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꺼지거든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안 밟은 거죠. 오 하다가 꺼졌는데? 꺼졌는데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꺼지는데 계속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고 왔으니까 계속 앞차와 간격을 유지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정신 집중을 안 한 사이에 이제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 다치셨어요? 안 죽었어요.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가다가 이게 계속 켜져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꺼지거든요.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꺼지고 켜지는 부분도 좀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네. 뭔가 스마트 크루즈가 졸음운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졸음운전과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운전이라는 게 사실 계속 조작을 하고 바꾸고 핸들도 조향을 하고 이래야지 뭔가 사람이 각성이 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안일해질 것 같긴 해요. 차가 알아서 해주겠지. 다 그냥 나는 할 거 없겠지. 이러다가 뭔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은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차량에서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거요? 예. 일단 자기 일 시키는 걸 싫어하니까 운전자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운전자를 싫어한다. 운전자의 개입을 싫어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냐면 정지한 물체들입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잘.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 크루즈가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한 신호를 받는 거지, 만약에 정지되어 있는 것까지 다 받게 되면 도로도 장애물이고 모든 게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만 캐치를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데 감속하는 차라면 움직이고 있는 물건이니까 차니까 감지를 하겠지만 사고가 나서 정지해 있는 차를 맞닥뜨리면 배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큰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도로에 막 떨어져 있는 엄청 큰 적재물 같은 게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안 멈춰요?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처럼 멈춰 있는 경우는 배경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멈춘다든지 사고 현장이 있다든지 공사 현장이 있다라면 얘는 배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그 정지된 물체를 좀 싫어하고 예. 또 어떤 게 있어요? 기상 상황에서 악천후를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빛이라든가 어떤 반사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상 악화가 돼서 비가 내리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안개에 의해서 시야가 확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사실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 기능도 다 영향을 받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저 안 사용해 봐가지고 어때요?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통 상황들을 신경 쓰지 않고 직진만 쭉 할 수 있는 데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 상황이 좋고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라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돌발 상황과 기상 악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하던 거, 운전자가 하던 걸 대신해 주니까 반대로 우리의 어떤 이런 감각과 우리 지능이 약간 퇴화하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배님들은 맞아.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고 다니셨어요. 맞아요, 집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다 기억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핸드폰 번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잘 안 해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살았던 우리 선배님들은 말 타고 다닐 길을 때 막 이럴 때. 뭐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도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7, 80년대에 길을 다 외우고 다니셨어요. 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외우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 목적지는 찾죠.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갔었는지 많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외우고 학습하는 그런 기능들이 맞아요.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 자체도 사실 운전하는 데 있어서 지속 주행의 어떤 감들과 그런 인간의 능력은 좀 퇴화될 수 그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빨리 브레이크도 내가 밟고 빨리 막 전방 주시해서 내가 다 움직이는 거랑 요 기능이 있는 거랑 좀 뭔가 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스마트 크루즈는 그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이죠? 네, 고속도로가 가장 최적의 상태지 않습니까? 쭉 직선. 가는 거. 예, 그래서 최적 상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고요. 문제는 원래 1차로는 추월 차선이고 2차선은 주행 차선인데 1차선에서 스마트 크루즈를 하니까 뒷차들이 추월을 못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적응치를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크루즈충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런 크루즈 기능을 너무 장기 시간 동안 1차로에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박사님도 저번에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 내가 스마트 크루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운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선은 스마트 크루즈 때문에 사고가 났죠, 저도.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가 저를 사고를 유발시킨 건 아니죠. 제가 기능을 꺼서 그런 거니까. 연관은 돼 있지만 걔가 원인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네. 모든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운전의 보조 수단이지 운전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있고 내가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했고 내가 내 조작에 의해 스마트 크루즈를 껐고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었고요. 아직까지 모든 법규는 그 기능을 사용한 운전자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리하긴 하지만 그냥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아예 없애는 건 어떨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운전을 다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기능들을 잃게 하면서 사람이 조작하는 것과 기계가 조작하는 것 중간선상에 있는 것들 없애자라는 운동도 네. 있지만 스마트 크루즈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의 좋은 기능들이 또 있어요. 전진 후진을 할 때 카메라가 나와서 전방상황, 후방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센서들이 있어서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또 알람 표시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서포트를 받는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능들은 좀 받아들이고 너무 맹신하는 이런 것들은 좀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진할 때 요즘에 후방 센서라든가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주차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제 차는요. 후방 네. 카메라도 없고 뭐 옆에 소리 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완전 아날로그로. 그럼 이제 나중에 강하게 후방 꺼져. 카메라를 딱 다는 순간 느끼실 텐데 신세계를 느끼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일부러 있던 것도 떼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날 것 그대로 하는 게 다 잘 맞더라고요. 날 뭐 것. 그런 것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아, 예. 되게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시네요. 네, 예. 제 차에는 아무것도 지금 달려있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 안전하게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5가지로 한번 행동 요령 나눠볼까요? 행동 오령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야가 확보되고 교통 흐름이 아주 원활한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곤하거나 졸릴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졸 것 같거나 전방 주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면 안 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세 번째는 언제든지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공사나 아니면 사고 난 현장 아니면 낙하물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에서 배경으로 인식하고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운전자가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주권을 갖고 있는데
알람이나 센싱을 해주는 거지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사고가 나면 모든 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나던 간에 스마트 크루즈 이용을 하고 있다라면 어떤 이유든 간에 운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요. 스마트 크루저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는 기능, 아니라는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운전자의 주권을 갖고 운전자가 본인임을 인식하고 쓰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